안녕하세요, 최슬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성형외과 전문의 이영민 대표 원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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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가슴 수술에 관한 콘텐츠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 영상은 필수적으로 시청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보형물 제거와 재수술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가슴 확대 수술을 하고 나서 이 보형물을 제거를 하거나 재수술을 해야 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조금 더 무거운 주제인 것 같은데요. 사실 보형물을 이용한 가슴 확대 수술 중 가장 잘 알려진 구형구축이라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 구형구축 잠깐 설명드리면 보형물이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보형물을 둘러싼 얇은 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막이 점점 두꺼워져서 통증을 유발하든지 아니면 심하게는 보형물 유치를 변화시키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바로 구형구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첫 수술 경우 수술 직후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면 사실 거의 나오지 않는 드문 부작용입니다. 하지만 주의사항을 또 잘 지킨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주의사항을 잘 지키는 게 이런 문제를 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근데 저는 진짜 이게 궁금한 게, 이게 이 보형물을 제거하면 있다가 없으니까 많은 분들이 또 그 부분에서 슬퍼하실 것 같아요. 재수술이 가능한 사례와 불가능한 사례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첫 수술 후 6개월이 지났다면 이제 모든 재수술은 대부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거하는 원인에 따라서 이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급성기 염증이 생겨서 제거하는 경우에는 우선 보형물 제거 후에 염증을 치료하는 방법이 먼저 우선이겠죠. 그 이후에 적절한 시기를 조율해야겠고요. 또 두 번째로 보형물 주변에 물이 차는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는 몇 가지 감별 진단을 받아야 할 질환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형물 제거 후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에 재수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형물 제거가 굉장히 간단하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일단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 어렵지는 않습니다. 바로 제거할 수는 있는데 사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좀 큰 수술이 될 수 있는데요. 처음 말씀드렸듯이 구형구축이라는 부작용, 이때는 피막이 두꺼워져 있기 때문에 일단 피막 제거를 해야 될지를 우선 충분히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필요가 있는 경우는 피막을 제거하는 수술이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운 수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보통 압박을 받아서 보형물이 파열된 경우 어려운 수술은 아닙니다. 바로 제거할 수가 있는데 너무 강한 압박을 받아서 그 막까지 찢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보형물이 파열된 실리콘이 이제 피막 밖으로 이제 나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실리콘을 아주 주의 있게 남지 않도록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수술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확실히 좀 어려운 수술이 될 수도 있고 그냥 간단하게 제거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요 가슴이 뭔가 쪼그라들거나 처지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하면 좋죠? 보통 이제 수술이 1년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보형물이 충분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또 피부와 유선 조직, 다른 조직들도 같이 늘어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보형물을 제거하게 되면 그것을 받치고 있던 볼륨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이렇게 아무래도 처진 느낌이 좀 들 수가 있겠죠. 이런 현상은 이제 연령이 높으신 분일수록 아니면 피부 탄력이 조금 좋아지신 분일수록 더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필요한 건 아니지만 어떤 기준 이상으로 처져 있게 된다면 아무래도 가슴 거상술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보형물을 아무래도 어쨌든 몸 안에 넣는 건데 이 보형물에 뭔가 교체 주기도 있을 것만 같고 뭔가 주기적으로 내가 바꿔줘야만 할 것 같고 이런 궁금증이 들거든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보형물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반영구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10년 교체설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것은 과거에 어떤 논문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그 논문에서는 사실 어떤 원인이 됐든 일단 가슴 재수술이 도대체 언제쯤 하는지 통계를 내봤어요. 그랬더니 약 평균 10년 정도 후에 하더라.
이제 이런 게 결론이 나왔죠. 네. 이제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 돼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그 이후로 10년도에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저한테 여쭤보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저는 사실 그 이후로 사실 보형물은 내구성도 많이 발전이 됐고요. 네. 또 여러 가지 기능적인 면도 많이 보완이 됐기 때문에 굳이 꼭 아무 문제 없는데 10년마다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1, 2년마다 이제 정기 검진을 하시고 또 보형물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시면 이제 주기적인 교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면 굳이 꺼내서 바꿀 필요는 그렇죠. 없다. 근데 보형물을 열심히 관리를 했어요. 근데 제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런 경우는 다시 이 흉터를 어떻게 네,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되는 문제들인데 사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사실은 뭐 어렵더라도 대개 이전 절개 위치로 보형물을 제거하거나 교체를 합니다. 간단하게 보형물 제거만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제거 수술의 회복 기간이 훨씬 빠르겠죠. 하지만 어떤 원인에 따라서 이제 보형물 제거뿐만 아니라 다른 피막까지도 제거해야 한다면 보형물 제거 수술이 더 회복이 느릴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슴 보형물 넣는 수술이 조금 더 느리고요. 제거 수술이 조금 더 빠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수술 목적을 구체적으로 확실히 하고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막연히 재수술을 받으면 다 좋아질 거야. 나 저런 사람처럼 될 거야. 이런 형태로 기대감을 갖게 된다면 네.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형물 교체를 한다면 어떤 면이 좋아지고 어떤 면은 뭐 좋아질 수 없는지 이런 것들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고 최종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간단히 보형물을 제거하더라도 아무래도 수술 안 받는 것보다는 수술 받은 거겠죠. 그렇죠. 당연히 통증도 있고 붓기도 있고 염증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증을 줄이고 붓기를 줄여주는 사후 관리를 받으시면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으십니다. 일단 첫 수술 시에 안 좋은 경험으로 이제 불편을 감수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재수술로 모든 불편감을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어떤 경우에는 첫 수술보다 더 적은 통증으로 또 빠른 회복 기간으로 많은 부분이 해결되기도 합니다. 네. 너무 겁내지 마시고 성형외과 전문의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영상 꾸준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려요.